자, 민사 보존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파트 할 거고요. 나 보존처분에 대한 이는 이제 무엇을 심리하는 건가? 보존명령 자체의 형식적 당부가 아니라 보존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 판단하는 절차를 본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 시도 보존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절차 심리 종결 시다. 그래서 자, 이 절차 심리 종결 시까지 보존처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심리 종결 시에 보존 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뭐 취소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연은 보존 처분 신청의 당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심리해달라는 신청이므로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다, 보존 필요가 없다, 뭐 사정 변경이 됐다, 기간이 경과됐다, 이런 걸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본집행으로 넘어가면은 보존 집행 자체를 다루는 이익이 소멸하기 때문에 보존 집행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이의 절차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당연히 이의 절차에서 뭐 신청 취지 확장이나 변경 불가능인데, 피보존 권리 변경은 별개다. 그래서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가능이다. 자, 단 피보존 권리 변경도 청구 기초에 독일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변경되는 피보존 권리가 원래 가압류 당시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요거는, 자, 피보존 권리는,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이제 일단 보존 권리 자체가 이 심리 종결 시를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요것도 동일하고, 이 절차는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이유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자, 당연히 뭐 채무자나 뭐 채권자는 변경하는 거고, 이의 신청은 당연히 채무자가 하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피보존 권리로 재단할 수 없겠죠.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피보존 권리 변경 가능하다 했죠. 단 청구 기초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도 가능하고,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 방법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항고 심의 인용 결정을 했더라도 다시 뭐 즉시 항고나 재항고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다. 이의 절차가 기본적인 사후 불복 수단이다. 인용 결정 원칙은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자, 당연히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소극적인 당사자겠죠. 왜냐, 채무자가 지금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볼까요? 보존처분 집행의 불복이 관한 설정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의 신청. 부대체적 자기 채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감정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이므로, 자, 그래서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한 재항고 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자, 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 방법에 의하여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돼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집행처분이 이루어졌을 땐 당연히 이의를 통해 집행취소 구할 수 있겠죠. 3번,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서 이제 집행 이후, 가압류 집행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채권자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죠. 3자 이의 소유에 의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한 경우,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로서 위 처분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 자, 지금 자,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3번도 3자고 4번도 3자 차이가 뭐냐? 자, 보면은 자, 지금 사망자를 상대로 일단은 가압류 결정이 왔는데 집행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집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3자겠죠. 요럴 때 3자로 치고 이거는 지금 점유이전 가처분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애초에 가처분 대상의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3자가 아니고 서로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선행 가처분 채권자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후행 가처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맞겠죠? 왜냐? 보면은 지금 서로 모순 접촉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합쳐졌죠. 그러면 앞에 있는 채권자는 후행에 대해서는 3자겠고 그리고 후행 가처분 집행의 배제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5 맞고 2번 보전 처분에 대한 이의로 옳지 않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지금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 이외에 예비적으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추가 가능하겠죠.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전 집행이 본 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자, 채무자는 보전 집행 자체 취소를 구할 실이 없게 되죠. 자, 보전 명령 자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전 집행이 본 집행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보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실익이 없다. 아예 틀린 문장이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맞죠? 왜냐 채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의 신청할 이익이 없죠.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행 매매 계약의 매매택은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호행 매매 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 배상금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거를 인가했죠.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당연히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면은 뭐 인가하든 뭐 취소든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 신청한 채권과 다른 거는 채권과 다른 거 채택하면 처분권 주의 위반이에요. 주의 위반. 그 다음에 5번 보전 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 처분 신청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와 제소기간 경과도 당연히 이의 사유로 주장 가능하겠죠. 3번 보전 처분에 대한 채무적 구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고 등기가 마쳐진 후 이제 가압류에 기한 집행 절차가 아닌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서 가압류되니까 말소되었다. 가압류 결정 효력은 유지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집행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 결정 유효하게 존중하고 그 신청 이익이 있는 한 당연히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가압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지만 지금 가압류 결정이 있죠. 이거의 효력이 당연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가압류 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요런 소리입니다. 왜냐? 가압류 결정이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 이익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가압류 때문에 이제 소유자가 취소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압류 이거를 취소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2번 가압류 신청 시 지금 지나칠 과당 금액을 주장하여 청구 금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됐다. 자,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가실로 추정되죠. 왜냐?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고의가실로 추정되고 3번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손해는 뭐 특별 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이죠. 이것도 손해배상 원리가 손해배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라. 그냥 손해배상도 이제 그 시효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보전처분을 바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자, 인용 결정은 항고법원 다툴 수 없어. 왜냐? 인용 결정은 이의 신청이에요. 자, 항고법원은 이제 즉시 항고나 재항고를 하는 건데 요걸로는 할 수 없다. 요 소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지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 안 되죠. 안 돼. 자, 같은 사정일 경우, 같은 뭐 기초가 있을 경우, 요런 전제하에 확장이나 변경이 허용되고, 당연히 그 허용 원래는 하면 안 되겠죠. 자, 보존 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 보존처분 당부인가? 보존명령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지금 보존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고 판단 기준 시도 보존처분 시가 아닌 이의소송 종결 시작 이거 맞고 이 신청은 보존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 신청 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 총기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 신청할 수 없고 당연히 승계 절차를 거친 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쌍방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는 것이고 소송 절차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적극 당사자가 되고 가처분 채무자가 소극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채무자가 주소를 확인해 보존할 의무를 짓는 건 아니다. 맞고. 자, 이의 절차는 보존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재산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 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정하거나 변경되는 거 당연히 허용할 수 없죠. 자, 당사자 권리 없으니 명백한 피보전 권리를 앞세요.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절차에서도 청구 기초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권리가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가능하다. 왜냐? 자, 보전 권리는 언제까지 하냐 우리가 어딨지? 바로 여기 이 소송 심리 종결 시까지거든요. 그래서 보전 권리는 이 명령 종결 시까지. 요까지 되면은 가능합니다. 재판 당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령 전까지 생기면 가능하고, 보존처분 취소 당연히 형식적 취소, 제소 명령 불이행, 보전 집행 후 3년간 본안 해소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보전 처분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서 취소할 수 있다. 둘째는 당연히 사정 변경을 했다. 사정 변경에 대한 취소. 보전 처분이 정당했더라도 나중에 필요 없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 사정에 의한 취소. 예를 들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에 수용이라든지 요런 기타 사유들이 생겼다. 당연히 특별 사정 유무 중심으로 보죠. 자, 제소 명령은 뭐냐? 제소 명령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해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라. 자, 왜냐? 이게 이제 형식적 취소 사유인데, 자, 보전 처분만 해놓고 본안으로 가지 않는 상태를 막기 위한 거라. 왜냐? 보전 처분 해놓고 그러면 채무자나 이런 것도 이제 상태적인 정지 상태가 되겠죠. 보전만 하지 말고 본안으로 가라. 일부 기간 내 제소한 경우 일부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기간 지난 뒤 청구 취지 확정을 추가되면 당연히 늦게 확정된 부분은 가압류 명령 취소되겠죠. 자, 기한 내 소를 냈다가 나중에 그 소를 취하고 별도로 소를 낼 경우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겠죠. 제소명령은 당연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기간 내 본안소를 한 경우, 왜냐? 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아직 없고 정작 양수인이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제소명령 준수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 제소명령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고, 자, 3년간 본안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취소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자동 소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취소효가 3년 경과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도 아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다르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행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별도로 본안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 이미 집행 권한이 있는데 이게 사라질 위기가 있었으니까 본전 보전의 소를 이제 진행했겠죠? 문제로 바로 올게요. 자, 취소. 보전 처분 취소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가압류 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 명령 기재 청구 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일부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자, 단지 그 외에는 뭐 주장할 수 없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덤보 사유가 소멸했다고 당연히 할 수 없고, 자, 3년간 본안소를 제기 아니하였으면은, 자,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맞고. 3번 법인 등, 자, 3년 동안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다 했습니다. 취소 가능. 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취소 가능한 요 법인 등 단체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후 이제 대표자가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이 됐지만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법원한테 이제 뭐 이해관계자든 아무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취소 신청이 없는 한 새로 대표자가 된 사람은 그 적법한 대표인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적법 대표자 추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의소를 제기하고 소지기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금 청구의 기초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고 원래 소를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피보존 권리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죠.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 불이행에 따른 취소 사유가 가능하다. 4번 틀렸고 5번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사건에 있어서 피보존 권리의 존부 및 보존의 필요성 유무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직 가처분 취소 사유인 특별 사정의 유무만을 심리 판단하면 되죠. 왜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만 판단하면 된다. 요 소리고. 옳지 않은 거. 본안 소송에서 소치하 또는 치하 간주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존 처분의 취소 사유인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죠. 2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보존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면 보존 처분 취소 사유인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소리고 본안의 제소 명령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피보존 권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정의 방법으로 본안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청구 취지 확정 부분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취소해야 되죠. 왜냐? 기간 지나면은 확정 방법으로 추가 제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하면은 그 일부만 허용해주고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지금 보존 처분 취소 결정은 자 당연히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에 해당도 볼 수 없죠. 왜냐면 보존 처분 취소 결정은 집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나 뭐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 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서 집행권을 취득한 경우는 아니죠. 집행권원이 있을 때는 가압류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아니지, 해당하지 않죠. 왜냐? 이미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서 취득했기 때문에 집행권을 얻은 거는 채권자가 지금 회수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3년 내 본안의소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압류 취소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본인의 권리를 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취소를 해주는 건데 이미 집행까지 마쳤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거고, 보전 집행 후 3년간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소멸이거나, 자, 소급하여 효력 소멸 아니다. 맞죠? 취소 신청해야 되고. 보전 처분 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전 처분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 당사자 선정 행위 효력은 보전 처분 취소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죠. 자, 당연히 이 신청할 때랑 뭐 취소 신청할 때랑 뭐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 이해관계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 신청은 미치지 않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 일부 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를 보존 행위로서 단독으로 전체에 대해서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 일부 지분이어도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이제 단독으로 전체에 뭐 취소 신청이거나 이런 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 권리를 주장하여 보전 명령을 얻은 후 그중 일부 권리만 주장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도 당연히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인정할 수 있죠. 4번 제소 명령 후 가압류 결정의 청구 채권을 양도하고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이 본안소 제기 뭐 이런 거 했더라도 자, 제소 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틀린 이유가 자, 보면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소 명령 준수로 보기 어렵다예요. 어렵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볼 수 없다라고 확정한 거죠. 이거는 이제 논의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볼 수 없다고 확정한 게 틀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뭐 제소 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맞다고 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본안소를 제기하고 뭐 소장 접수 증명서를 첨부하고 제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 명령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되고, 보존 처분의 취소 신청 당시에 본안 소송이 항소심이 계속된 때에는 취소 신청이 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당연히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 법원에 이송돼야 되죠. 자, 집행 취소 옳지 않은 거. 자,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채권 가압류 결정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이미 송달되어서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다. 그러면 그 취하 통지서가 제3 채무자에게 이제 도달했을 때 비로소 소멸한다. 이것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 삼채무자에게 가압류는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하고, 자, 그래서 취하 통지서도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 효력이 소멸된다. 요 소리입니다. 가압류 취하 통지서가 삼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삼채무자가 자, 다른 방법으로 취하 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해야 된다. 왜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2번 틀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서 지금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지니게 되므로 본집행이 진행되었을 때는 가압류 가압류 집행 취소 실익 없죠. 맞고. 가처분 취소 결정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효력은 확정된 것이므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당연히 가처분 채권자에게 소유권 취득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죠. 왜냐? 이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이 취소되었다. 당연히 소급적으로 소멸되겠죠. 자, 부당한 보존처분과 손해배상 옳지 않은 거 부당한 보존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지금 패소되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일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로 공탁하고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당연히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겠죠. 2번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서 그 과실이 추정되더라도 패소 확정 금액에 관해서는 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 채무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자,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당 부존처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죠. 왜냐? 자, 자, 소송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론 번복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작해줄 수 있는 사정일 뿐이지 이 자체 가지고 당연 변경된다, 번복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지금 채권자인 피고가 신청 이후로 주장한 피보전 권리 전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적 차이에 기한한 것이고 2심에서 인용된 바 있다면 피고가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면 과실이 있다고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자, 운송 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됐대. 자, 화재를 낸 사람이겠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 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환송되자 소를 취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중대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차이에 기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 이거는 법적 해석이나 평가 차이기 때문에 사용금지 처분 집행을 받은 자가 3자의 소를 제기하여서 1심에서 가처분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 판결과 가집행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손해가 그래서 증가되었다. 그럼 당연히 과실상계 해줘야겠죠.